여러분, 지금 기초연금 21만원 받고 계시죠? 옆집 김씨는 32만원 받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제 동네 경로당에 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박씨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왜 21만원 밖에 안 주는데 옆집은 32만원씩 받냐고.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죠. 이거 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직원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어르신, 물어보셔야 알려드리죠.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알려드릴 순 없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물어보죠. 자, 오늘 제가 다 파헤쳤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바뀐 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빨간색 버튼입니다. 첫 번째, 부부가맹률이 바뀌었습니다. 제 친구 최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씨 부부는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데 작년까지 각각 16만 8천원씩 받았어요. 왜냐고요?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를 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10%로 줄었습니다. 최씨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알 리가 없죠. 저한테 우연히 들은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부부가맥 재산정 해주세요 했더니 다음 달부터 각각 19만원씩 받는데요. 한 달에 4만 4천원, 1년이면 52만 8천원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동으로 안 올려줍니다. 직접 신청해야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꿔놓고 신청하는 사람만 혜택을 준다는 게. 두 번째, 선정기준액이 올랐습니다. 경로당에 이씨 할아버지가 계세요.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3만원 많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기준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올랐거든요. 이씨 할아버지가 재신청했더니 됐습니다. 이씨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떨어졌을 때 직원이 내년에 다시 오세요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는 말이죠. 3만원 차이로 떨어진 사람한테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거예요. 김씨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국민연금 45만원 받으시는데 기초연금은 15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 왜? 국민연금 때문에 깎인 거죠. 그런데 김씨 할머니가 영리한 게 뭔지 아세요?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고요?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꿀팁입니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따로 받으면 각각 계산하는데 분할연금으로 바꾸면 계산법이 달라져요. 김씨 할머니는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을 2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죠. 네 번째, 재산 계산법의 함정입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작은 텃밭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농지였어요. 농지는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직접 농사짓는 농지는 일반 재산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서류를 다시 내니까 됐어요. 이제 기초연금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알려줍니까?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입니다. 은행에 돈이 좀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까지는 공제해줘요. 최씨 할머니는 장례비라고 3천만원 모아놨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한테 1천만원 증여하고 2천만원만 남겨두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됐어요. 물론 이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녀와 관계가 좋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안마의자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관절염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 기초연금 더 받으신 돈으로 건강 챙기시면 좋겠어요. 설명란에 괜찮은 안마의자 링크 올려뒀으니 확인해보세요. 여섯 번째, 부채도 인정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빚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있으시면 다 빼주거든요. 윤씨 할아버지는 집이 2억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1억 있었어요. 재산은 1억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근로소득 30% 공제입니다. 아직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로소득은 30% 공제해줍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정씨 할머니, 월 100만원 버시는데 70만원만 소득으로 잡아요.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별거 부부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건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 따로 계산합니다. 강 씨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따로 사시는데 이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로 살면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명을 해야 해요.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9번째,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32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기초연금 32만 원 받습니다. 이건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의료급여만 받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도 신청하셔야 해요. 자동으로 안 됩니다. 10번째, 장애인연금과 선택의 기로입니다. 장애인연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뭐가 유리한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민센터에 가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가세요. 왜냐고요? 전화로는 오셔서 상담받으세요 라고만 해요. 가서 물어봐야 제대로 알려줍니다. 둘째,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21만 원밖에 안 되냐고. 그럼 직원이 컴퓨터 보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국민연금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소득 때문인지. 셋째, 준비물은 이렇게 챙기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이거면 됩니다. 넷째,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섯째, 자녀들한테 이 영상 보내세요. 자녀들이 대신 알아봐 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 기초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젊을 때 세금 내고 나라 위에 일하신 분들이 받는 정당한 혜택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고 기초연금 올려받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용기 얻으실 수 있도록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매주 월수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혜택들 찾아드립니다. 설명란에 도움되는 제품들 링크 정리해뒀어요. 기초연금 더 받으신 돈으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